사람들은 흔히 말하지,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 나도 젊을 때는 그런 말 많이 들었어. 하지만 내가 살아오며 뼈저리게 느낀 건 잠은 죽어서 자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챙겨야 하는 자산이라는 거야.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더 쓰고 싶다고 해서 억지로 잠을 줄이면 결국 그 빚은 몸과 마음이 고스란히 갚게 돼. 내가 사업을 일으킬 때도 주변에 보면 잠 안 자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때는 부지런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누구보다 먼저 쓰러지고 실수를 하고 중요한 순간에 판단을 그르치더라고. 잠을 줄여 얻은 시간보다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잃은 것이 훨씬 컸지. 잠을 잘 자는 건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게 아니야. 그건 통제력과 연결돼 있어.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 주체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제대로 쉬어야 해. 그래야 다음 날에도 목소리를 바로 세울 수 있거든. 그런데 잠을 줄이면 어떻게 되나? 주체성이 폭주해서 목소리는 더 커지는데 그 속은 텅 비어버려. 결국 갈등만 키우고 자기 힘조차 잃어버리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잠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정비되지 않은 자동차를 몰고 도로에 나선 것과 같다. 가야 할 때 못 가고 서야 할 때 못 선다. 그게 개인의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뿌리가 돼.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잠을 사치가 아니라 투자로 여겨야 해. 자는 시간만큼 내일의 성숙함이 자라나는 거니까.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하지.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을 못 잔다. 나도 한때는 그렇게 믿었어. 그런데 세월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반대로 잠을 못 자니까 스트레스가 더 커지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는 거야. 내가 현장을 다닐 때 공사판에 있는 인부들을 봐도 그랬어. 똑같이 힘든 일을 하는데도 푹 잔 사람은 다음날 웃으면서 삽을 들어. 그런데 잠 못 자고 뒤척인 사람은 괜히 신경질 내고 작은 일에도 화를 냈지. 결국 일의 성과와 인간관계 모두에서 차이가 벌어지더라고. 스트레스가 잠을 빼앗은 게 아니라 잠이 부족해서 스트레스에 무너진 거야. 외로움도 마찬가지야. 잠이 모자라면 괜히 세상이 더 차갑게 느껴져. 친구와 대화할 때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가족의 말에도 상처를 쉽게 받지. 결국 혼자 고립되는 길을 스스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외로움을 이기고 싶으면 먼저 푹 자라. 마음의 여유는 잠자리에서 싹 튼다. 사소한 습관 하나가 큰 힘을 만든다. 고마워. 수고했어. 미안해. 이 세 마디를 잠들기 전에 가족이나 동료에게 건네봐라.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누그러지고 숙면이 찾아온다. 고단한 하루 끝에 따뜻한 말이 오가면 그게 가장 값진 수면제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최고의 약이지. 그러니 우리는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스트레스가 잠을 빼앗는 게 아니라 잠을 챙기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다. 해답은 멀리 있지 않아. 오늘 밤부터 불을 조금 일찍 끄고 마음을 다독이며 침대에 눕는 것. 그것이 내일의 나를 살리는 첫걸음이다. 나는 늘 생각했어.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독 잠을 소홀히 여기나? 답은 간단하더라. 우리 민족은 주체성이 강하기 때문이야. 시골 장터에서도 회사 회의에서도 정치판에서도 목소리가 커.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지. 자기 주장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 그게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올려놓은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생겨. 주체성은 양날의 검이야. 제대로 쉬고 잠을 잘 잔 사람에게는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지만 잠을 잃은 사람에게는 갈등을 폭주시키는 불씨가 돼. 통제력 없이 커진 목소리는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지. 내가 회사를 세울 때도 그랬어. 젊은 직원들 가운데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많았어. 그런데 푹 자고 나온 사람은 논리가 뚜렷했고 말이 설득력을 가졌지. 반대로 밤새 술 마시고 잠을 못 잔 사람은 목소리만 크고 결국 자기 주장에 스스로 휘둘렸어. 중요한 건 얼마나 세게 말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맑은 정신으로 말했느냐였어. 외국의 사례도 있지. 영국은 청소년들에게 학교 등교 시간을 1시간 늦췄어. 그랬더니 역사상 가장 큰 범죄율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 잠을 보장해주자 아이들이 더 차분해지고 잘못된 선택을 줄였다는 거지. 우리는 아직 이런 실험을 본격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우리 사회가 지금 겪는 갈등의 상당수는 사실 잠 부족에서 비롯된 거라고. 그러니 한국인에게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기초 체력이다.
주체성이 강한 나라일수록 그 주체성을 지탱할 수 있는 수면이 더 절실한 법이지. 나는 오늘도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잠부터 챙겨라. 사람은 태어날 때 성격을 가지고 나온다. 누군가는 예민하고 누군가는 느긋하다. 어떤 이는 외향적이고 어떤 이는 조용하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성격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같은 성격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성숙하게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미성숙하게 산다는 거야. 나는 그 갈림길이 어디서 생기는지 오랫동안 지켜봤다. 결론은 분명하다. 바로 잠이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은 다음날 자기 성격의 장점을 꺼내 쓴다. 반대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은 단점만 드러내며 하루를 망친다. 예민한 사람도 충분히 자면 세심한 배려가 되고 잠을 줄이면 괜히 까칠한 성격으로 변하지. 외향적인 사람도 푹 자면 활력이 넘치지만 잠을 못 자면 괜히 요란스러울 뿐이다. 내가 공장에서 사람들을 관리할 때도 이 차이를 똑똑히 봤다. 같은 기술자라도 잠을 잘 잔 사람은 기계를 다룰 때 손이 안정되고 사고도 줄었다. 하지만 잠을 못 잔 사람은 사소한 버튼 하나 잘못 눌러 큰 손실을 불러왔지. 그 순간 깨달았어. 성숙과 미성숙의 경계선은 재능이나 나이가 아니라 바로 수면이라는 걸. 오늘날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 오래 사는 만큼 더 성숙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 성숙을 떠받치는 기둥이 잠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긴 인생이 오히려 더 힘겹게 변한다. 그러니 잠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성격을 다듬고 삶을 성숙하게 만드는 가장 값진 투자다. 사람들이 흔히 잠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냥 쓰러져 기절하는 걸 잠이라고 착각해. 머리만 베개에 닿으면 골아떨어지는 게 자랑처럼 여겨지지. 하지만 그건 좋은 수면이 아니야. 마치 전투에서 쓰러진 병사가 잠든 것처럼 회복이 아니라 탈진일 뿐이야. 나는 늘 이렇게 말하고 싶다. 잠에도 성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과 약속이 있으면 정장을 입고 시간을 맞춰가잖아. 잠도 마찬가지야.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약속인데 성의 없이 대할 수는 없는 거야. 조명을 하나씩 줄이고 머릿속을 정리하고 뇌가 이제 쉴 시간이라고 알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내 경험으로도 그렇다. 공사 현장에서 아무리 바빠도 자기 전에는 다음날 계획을 간단히 정리해 놓았다.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눕자마자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지. 반대로 그냥 허겁지겁 눕는 날은 눈을 감아도 생각이 꼬리를 물고 몸은 뒤척였다. 결국 다음날 더 힘들어졌고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스위치를 탁 꺼서 바로 잠드는 게 정상일 수 없어. 해가 천천히 지고 어둠이 스며들 듯 우리 뇌도 차분히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잠을 맞이하는 태도야. 성의를 다해 준비한 잠은 다음날 나를 새롭게 만든다. 오늘날 잠을 망치는 가장 큰 적이 뭔지 아는가? 바로 스마트폰이다. 많은 사람들이 침대 옆에 폰을 두고 잔다. 알람을 핑계로 혹은 마지막으로 뭘 더 보고 싶어서. 하지만 그건 불면의 함정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지. 나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다. 리모컨이 바로 손 닿는 곳에 있으면 귀찮아도 자꾸 손이 가게 돼. 그런데 리모컨이 구만이 떨어져 있으면 어떨까? 움직이기 싫어서 결국 TV를 끄고 쉰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다. 잠자리에 들 때는 아예 다른 방에 두든가 최소한 손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한다. 그 구만리의 거리가 숙면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된다. 실제로 나는 중요한 시기에 휴대전화를 거실에 두고 잤다. 처음에는 불안했어. 혹시 급한 전화가 오면 어쩌나 싶더라고. 그런데 몇 번 지나고 보니 세상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잘 돌아가더라. 오히려 깊게 자고 일어나니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결국 진짜 급한 일을 막아준 건 깨어있는 밤이 아니라 잘 잔 잠이었지. 스마트폰은 슈퍼컴퓨터다. 문자, 뉴스, 주식, 메신저, 오만 가지 일을 한 번에 끌고 들어온다. 그 수많은 걱정을 왜 굳이 침대까지 데려가겠나. 잠은 내일을 위한 투자다. 폰을 멀리 두는 단순한 습관 하나가 삶 전체의 질을 바꾸는 시작이 된다. 사람들이 숙면을 돕는 방법이라 하면 대개 약이나 보조제를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내가 살아보니 진짜 강력한 수면제는 약국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있더라. 바로 고맙다, 수고했다, 미안하다 이 세 마디다. 내가 회사를 키우며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힐 때가 있었지. 그런데 하루를 마무리하며 직원에게
오늘 고생 많았어 한마디 해주면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 직원도 나도 마음이 편안해졌고 집에 가서도 푹 잘 수 있었다. 반대로 아무 말 없이 냉랭하게 끝낸 날은 누군가 뒤끝을 품고 잠을 설쳤지. 결국 다음날 일의 흐름도 무너졌다. 심리학자들의 연구도 같은 얘기를 한다. 잠들기 전 따뜻한 말 한마디가 뇌를 진정시켜 숙면으로 이끈다고. 결국 인간관계가 수면을 좌우하는 거야. 우리는 용건 있을 때만 연락하고 필요할 때만 대화한다. 그러니 점점 서로를 도구처럼 여기게 되지. 하지만 필요가 없어도 건네는 인사. 그 한마디가 사람을 존재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게 만든다. 그때 비로소 마음이 놓이고 깊은 잠이 오는 거지.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좋은 관계는 최고의 수면제다. 오늘 밤 가족에게 고맙다 한마디만 건네보라.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어제와는 다른 평온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전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살아보니 아침의 태도 또한 밤의 잠을 결정짓더라.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여느냐가 그날 밤 얼마나 깊게 잘 수 있을지를 가른다. 내가 늘 강조하는 게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를 맞이하라는 거다. 군대에 있을 때 새벽에 일어나 해가 떠오르는 걸 본 적이 많았지. 그 순간 몸이 리셋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 오늘이 새 출발이구나. 이 감각은 머리와 몸을 동시에 깨워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 잠도 훨씬 더 잘 왔다. 아침 햇빛은 단순히 기분만 바꾸는 게 아니다. 우리 몸의 시계를 다시 맞추는 신호탄이 된다. 해를 보며 하루를 시작한 사람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잠에 들 준비가 된다. 반대로 아침을 대충 넘기면 뇌는 밤에도 긴장을 풀지 못한다. 나는 사업할 때도 아침의 리듬을 매우 중시했다. 회의를 일찍 잡으면 직원들이 힘들어했다. 하지만 하루를 정리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하니 저녁까지 집중력이 달라졌다. 아침을 허투루 보내면 그날은 끝까지 흔들렸다. 결국 아침의 태도는 밤의 수면으로 이어진다.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고 싶다면 내일의 잠을 위해 아침부터 해를 맞이하라. 그것이 하루를 지배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비밀이다. 사람은 자기 잠을 잘 모른다. 몇 시에 잠들었는지, 몇 시간을 잤는지, 그리고 그 결과 다음날 내 기분과 행동이 어땠는지 기억조차 못한다. 그러니 늘 피곤하고 늘 불만이 쌓이는 거야.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잠도 기록해야 관리할 수 있다. 내가 젊었을 때 사업을 일으키며 수많은 공사 현장을 뛰어다녔다. 그때도 나는 일지를 적는 습관이 있었다. 하루에 쓴 돈, 일한 사람 수, 날씨까지 꼼꼼히 기록했다. 그게 쌓이니 흐름이 보였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지. 잠도 마찬가지다. 오늘 몇 시에 자서 몇 시간을 잤는지, 다음날 기분은 어땠는지 점수를 매겨보라. 일주일, 한 달만 적어도 내 몸의 패턴이 드러난다. 내가 해본 방법이 있다. 10점 만점으로 하루 기분과 집중력을 평가하고 그 옆에 전날의 수면 시간을 적는 거다. 몇 달을 해보니 확실히 보였다. 6시간 이하로 자면 기분이 가라앉고 7시간 이상 자야 머리가 맑아졌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 인생을 지탱하는 최적의 수면 시간이 바로 이거구나. 사람마다 다르다. 롱슬리퍼가 있고 숏슬리퍼가 있듯이 어떤 이는 6시간이면 충분하고 어떤 이는 9시간이 필요하다. 중요한 건 남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아는 것이다. 기록을 통해 자기만의 수면 공식을 찾아내라. 그것이 곧 인생을 다스리는 비밀 병기다. 내가 살아보니 사람이 가장 달게 잘 수 있을 때가 따로 있더라. 군대에서 훈련 끝나고 쓰러져 잔 적도 있었지만 그건 탈진이지 휴식이 아니었어. 진짜 달콤한 잠은 언제였는가? 공부한 대로 성과가 나왔을 때, 노력한 만큼 결과가 손에 잡혔을 때였다. 마음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그날 밤은 눈을 감자마자 깊은 잠이 찾아왔다. 성장은 단순히 돈을 더 벌고 지위를 얻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배우는 것, 깨닫는 것,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 그 모든 게 성장이지. 배우지 않는 사람은 늘 불안에 시달리고 잠자리에서도 뒤척인다. 반대로 도전하며 배우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내일이 기대되니 편히 잘 수 있다. 나는 직원들에게도 늘 말했다. 오늘 배운 게 있느냐? 내일 더 나아질 준비가 돼 있느냐? 그것이 있으면 밤에 푹 잘 수 있고 내일도 힘차게 일할 수 있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성장하는 회사는 잠시 어려움이 있어도 활기가 넘치지만 제자리에 머무는 회사는 작은 문제에도 불안에 흔들린다. 수면제를 찾지 말고 성장감을 찾으라. 책 한 권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도전하는 마음을 품어라. 그 성취가 오늘 밤에 가장 든든한 베개가 된다. 결국 잠은 배움과 연결돼 있다. 배우는 자만이 진짜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나는 인생에서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런데 그 시작은 대부분 대단한 게 아니었다. 잘못된 작은 습관 하나가 밤을 망쳤고 그 습관이 반복되면서 불면증으로 굳어졌다. 연구자들은 이를 불면증의 날짜 변경선이라고 부른다. 그 대표적인 주범이 바로 스마트폰이다. 잘 준비를 다 해놓고도 침대에 누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확인한다. 메일, 주가, 뉴스, 메시지, 이렇게 5만 가지 정보가 뇌 속으로 밀려 들어온다. 몸은 누웠는데 머리는 전쟁터로 가는 거다. 그러니 잠이 올 리가 있겠나.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용건이 있어야만 연락하는 습관에 익숙해졌다. 잘 지내? 같은 짧은 안부 대신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니 인간관계가 점점 차갑게 변했다. 그러나 불면증을 피하는 힘은 이런 소소한 대화에 있었다. 필요 없을 때도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사람을 도구가 아닌 존재로 느끼게 해 주었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숙면으로 이끌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불면증을 막고 싶다면 약보다 먼저 생활 습관을 돌아보라. 스마트폰과 거리를 두고 쓸데없는 불안을 침대로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아무 이유 없는 안부 인사라도 건네보라. 그런 작은 행동이 오늘 밤의 숙면을 지켜주고 내일의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 사람은 누구나 잠을 잔다. 하지만 그 태도는 크게 둘로 갈린다. 무성의하게 쓰러져 자는 사람, 그리고 성의 있게 잠을 맞이하는 사람. 이 차이가 내일의 인생을 가른다. 내가 보기에 무성의한 잠은 이렇다. 하루 종일 허겁지겁 일하다가 스마트폰 붙잡고 눈이 충혈될 때까지 버티다가 결국 기절하듯 눕는 것. 이런 잠은 피로를 풀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다음날 더 무겁고 더 거칠게 만든다. 반대로 성에 있는 잠은 준비가 다르다. 조명을 낮추고 머릿속을 정리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작은 기대를 품는다. 이런 준비는 뇌에 신호를 준다. 이제 쉴 시간이다. 그 순간 몸은 스스로 회복 모드로 전환된다. 내가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중요한 날일수록 나는 잠을 더 성의 있게 챙겼다. 잠을 줄여 공부하거나 자료를 들여다보는 대신 푹 자고 맑은 정신으로 나섰다. 결국 계약을 따낸 것도 회사를 키운 것도 잘 잔 다음 내린 올바른 판단 덕분이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잠은 결과를 공짜로 주지 않는다. 준비 없는 잠은 무성의한 사랑과 같다. 성의를 보인 만큼 깊은 회복과 내일의 힘이 따라온다. 오늘 밤 당신은 어떤 태도로 잠을 맞이할 것인가? 나는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잠은 안전벨트와 같다. 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다고 당장 사고가 나는 건 아니다. 하지만 한번 큰 충격이 오면 그 차이는 생사를 가른다. 잠도 그렇다. 하루 이틀 줄여 잔다고 큰일 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나 그 빚이 쌓이면 건강도 판단력도 인생 전체도 무너진다. 내가 사업을 하던 시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았다. 계약을 맺을지, 철수할지, 투자할지. 그때마다 나는 늘 푹 자고 난 다음에 판단했다. 잠 못 잔 날 내린 결정은 대체로 후회로 돌아왔다. 머리가 막지 않으면 숫자도, 사람의 얼굴도 사소한 위험 신호도 제대로 보이지 않더라. 현장에서 보면 더욱 분명하다. 수면 부족한 노동자는 작은 실수로 큰 사고를 낸다. 공장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다. 잠을 소홀히 한다는 건 안전벨트를 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사는 거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내일을 책임지고 싶다면 오늘 밤 잠을 챙겨라.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안전벨트를 매는 행동이다. 잠을 지킨 사람만이 내일의 충격에도 버틸 수 있다. 내가 살아보니 사람은 혼자 잘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 몸은 혼자 누워도 마음은 늘 관계에 묶여 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불안하면 밤에 잠도 흔들리고 마음이 따뜻하면 아무리 힘든 날에도 푹 잘 수 있다. 나는 회사에서 직원들과 부딪히는 일이 많았다. 날카로운 말이 오간 날은 집에 돌아와도 머릿속이 시끄러웠다.
눈을 감아도 그 대화가 반복되고 결국 새벽까지 뒤척였다. 그런데 같은 상황이라도 끝에 오늘 수고했어 한마디만 오가면 달라졌다. 마음이 풀리니 잠이 쉽게 찾아왔다. 결국 잠은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니다. 관계의 질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고립된 사람일수록 더 쉽게 불면증에 빠지고 믿을 만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더 빨리 회복한다. 그래서 나는 인간관계를 단순히 사업의 도구가 아니라 건강의 기초라고 여겼다. 당신이 오늘 밤 편히 자고 싶다면 약을 찾기 전에 곁에 사람에게 말을 걸어라. 고마워. 잘 지냈어? 내가 미안했어. 그 짧은 한마디가 마음을 풀고 마음이 풀리면 몸도 쉰다. 결국 사람 사이의 온기가 최고의 수면제다. 잠은 혼자 해결하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안도 속에서 얻는 선물이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결국 모든 게 여기에 귀결되더라.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잠을 줄인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잠을 줄여 얻은 성공은 오래가지 못한다. 제대로 잔 다음 내린 선택과 행동만이 오래 남는다. 나는 오늘도 내일을 기대하며 잔다. 단순한 기대다. 내일 먹을 따끈한 밥, 같이 일할 사람들의 웃음, 작은 성취 하나, 이런 소박한 기대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눈을 감게 만든다. 잠은 거창한 꿈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삶의 의미에서 오는 거다.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낸다. 그 시간을 허비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건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다. 오늘 밤의 수면이 내일의 성격을 만들고 내일의 결정력을 세우고 내일의 관계를 지킨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 밤부터 푹 자라. 이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잠은 내일의 나를 새롭게 빚는 작업이다. 잘 자는 사람이 결국 잘 사는 사람이다.